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예. 지난 13장에서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1로 해가지고, 파트 1으로 해서, 객체 지향, 즉, 클래스, 인스턴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그리고 설계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클래스 변수와 인스턴스 변수의 차이점, 뭐 이런 등등의 굵직굵직한 것들을 좀 배웠고, 문제도 좀 풀어보면 문제도 풀고 실습도 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객체지향 개념의 기본, 기초,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지 않았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14장에서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개념들을 이제 위주로 이제 설명을 이제 쭉 이어나갈까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14장 이제 클래스는 우리가 다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사용할 수도 있다. 인스턴스를 만들 수도 있다. 생성자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 뭐 등등을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이제 좀 더 진화되게 확장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스턴스 우리가 객체를 생성했다, 아니 인스턴스를 생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함수의 인자값, 즉 매개 변수의 값으로 던질 때 우리가 이제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 그리고 파이썬은 모든 게 객체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객체로 다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뮤터블 객체와 그리고 이뮤터블 불가능한 변경 불가능한 객체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죠. 그죠? 대표적으로 뮤터블 변경 가능한 객체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리스트를 들 수가 있었어요. 그죠? 나머지 숫자나 문자열이나 이런 것들은 튜플이나 이런 것들은 변경을 못해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클래스에서 생성되어지는 붕어빵, 즉 인스턴스가 함수의 매개값으로 던져질 때 과연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고 또 다른 곳에 함수를 호출할 때 그 클래스를 활용을 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처음 맞닥뜨리시는 분들은 역시 반복을 통하고 강의를 잘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이미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 call by objective, 그죠? 그리고 call by objective reference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한번 보죠. 인스턴스가 함수로 전달되었을 때 만약 함수 안에서 인스턴스를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변경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트가 왜 변경 가능했어요? 왜 함수 안에서 변경이 가능을 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그렇죠. 주소 값을 던지고 있었죠. 참조값. 그죠? 주소를 던지고 있고 주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호출한 부분에 영향을 끼쳤죠. 그죠? 그와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접근을 일단 하십시오. 알겠죠? 자, 이것은 어떤 인스턴스가 전달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만약에 숫자나 문자열과 같은 변경 불가능한 인스턴스가 전달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체 지향 개념에서 이제 다른 타 언어에서는 이 숫자나 문자 이런 것들을 클래스로 정의해 놓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래퍼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클래스들은 다 변경이 가능해요. 다 타 언어에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와 같은 파이썬도 전부 다 숫자나 문자열이 객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변경 불가능한 객체가 전달이 되면 이거는 또 다른 인스턴스를 만든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죠? 맞나요? 그러나 인스턴스가 우리가
전달이 되면 함수가 인스턴스를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rectangle이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했고, 자, 여기에서 init, 자, 생성자에서 side 요렇게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렇게 준다는 것은 기본값을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일반 생성자를 호출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멤버 변수를 side를 그냥 0으로 초기화를 해버리는 그런 일종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getter가 있고요. 그리고 print areas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r과 n이라는 매개 변수 두 개를 받고 있는데 얘가 하는 일은 자 무한 루프를 지금 무한 루프가 아니라 루프를 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n의 값이 1이 1보다 클 때가 1보다 같거나 적을 때까지 도는 거죠. 그죠? 아, 또 뭡니까? 1부터 0이 되면 얘는 비로소 루프가 종료가 되는 것이죠. n이. 그죠? 맞나요? 그래서 종료가 돼서 빠져나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r.side하고 슬러시 탭 띄우고 그리고 r.에 get area 해서 사이드 값을 자 사이드 곱하기 사이드 그죠? 이 멤버 변수 사이드 곱하기 사이드를 이제 값을 리턴을 해줘요. 그러한 형태가 되어 있고 rside에다가 rside 플러스 14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또 제가 오타를 쳤나요? 아, 잠시만요. 네, 여기 14가 아니었고요. 여기 1이었어요. 예, 여튼 그래서 R 사이드에다가 이제 돌면서 자, 일단 프린팅을 하고요. 그죠?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R 사이드를 값을 증가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N은 무한 루프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매개 변수로 넘어온 이 값이 N은 N-1로 해가지고 계속 빼주고 있어요. 그죠? 이러한 형태의 사각형 클래스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한번 자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자 메인 코드에서 한번 봅니다. myRect 해서 자 rectangle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죠? 인스턴스를 만들었고 count를 5로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print areas 하면서 호출을 했어요. 그죠?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 아하, 이것도 지금 조금 잘못됐네요. 요거를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죠. 이거는, 자, 앞으로 당길 때, 이렇게, 아이고, 이게 안 되는군요. 요렇게 좀, 아이고, 좀 당길게요. 아, 제가 졸면서 강의 자료를 만들었는지 왜 이럽니까? 자꾸. 자, 여튼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거는 클래스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함수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rect, myrect를 자,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고 count를 5로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할당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print areas를 얘를 호출을 하죠. 호출을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myRect 안에 myRect에 이제 r이라는 변수로 매개 변수명으로 받는 거죠. 그죠? 이거를 뭐 rect를 하든 loct를 하든 이거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매개 변수명은 변수명과 동일하니까. 그래서 얘는 얘로 들어갔어요. 그죠? 들어갔고 여기에서 rectangle 호출했으니까 사이드 값은 제일 처음에는 0이겠죠. 왜냐? 매개 변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count 5를 줬어요. 5를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R이라는 거는 얘 인스턴스를 이제 호출한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여기에 우리가 메인 코드에서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에 my rectangle이라는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단 클래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스택이라고 보세요. 전체다가. 자, 실행을 하게 되면 프린트 에리아즈에 올라오겠죠. 그죠? 이렇게 스택이 쌓인다. 그죠? 맞습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메서드가 스택에 이렇게 쌓인다는 거. 그래서 메뉴에 있는 게 실행 중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예요? 이거는 카운트라는 값이에요. 이것도 어차피 객체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변경 불가능한 객체죠. 근데 함수는, 아니, 클래스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프린트 areas가 이제 우리가 메인 코드에서 호출을 했죠. 호출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r과 n이라는 뭐죠? 매개 변수가 이렇게 두 개가 생겨요. 그죠? 그러면 이 인스턴스는 여기에 주소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같은 객체를 가르치고 되고 가르치게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값이 복사가 돼 버린다. 그죠? 5 맞습니까? 예, 5로 복사가 돼 버려요. 그래서 복사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호출이 되면서 5가 들어오고 객체는 주소를 가지고 들어갔고 셀프라는 멤버 변수가 0이라는 값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무한 루프를 도는데 n이 5죠. 맞습니까? n이 5인데 자 5가 1보다 크거든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프린트 outside 해서 찍으니까 출력 결과를 보면 자 0과 0을 지금 찍고 있죠. 게데리아 해도 역시 여기에 0 곱하기 0을 하게 되면 0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rside는 플러스 1이 되는 이제 1이 되죠. 아래가 r.side 값이 그죠? 0에서 1로 증가됐고 얘는 이제 4로 낮춰졌을 거예요. 그럼 또 돌겠죠. 또 돌면 이번에는 역시 1을 찍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1 곱하기 1을 해도 1을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2 되고 4 나오고 3 나오고 9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에서 이제 마지막 값을 찍을 때 4고 셀프 곱하기 셀프.사이드 곱하기 셀프.사이드를 하게 되면 16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찍으면 my rect side는 당연히 얼마가 돼 있겠어요? 얼마가 돼 있겠어요? 얘는 계속 여기서 증가를 했죠. 맞습니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사각형의 변의 개수는 증가를 했기 때문에 5가 되어야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까지는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5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 대신 반복의 수 얘는 여기에 복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함수를 다 실행을 하고 얘는 위에서 유유히 사라지죠.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얘는 값이 변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다시 여기에다가 뭐 우리가 값을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값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얘도 역시 그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이해가 돼서 자 반복 횟수는 5 얘는 변하지 않죠. 호출한 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주소를 던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값이 출력 결과가 나온다라는 사실. 그죠? 그래서 정사각형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래서 정사각형은 원래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죠? 그래서 정사각형의 클래스를 렉탕글로 정의를 했죠. 좌측 코드를 보게 되면 클래스 렉탕글은 사이드 변수, 사이드라는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고 게터는 아니네요. get area 그러니까 면적을 이제 구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멤버가 지금 두 개예요. 그죠? 그 다음에 rectangle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이것을 print areas라는 메소드에 전달하였다. 메소드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이제 메소드라고 클래스 안에 있는 걸 메소드라고 부르고요. 여기에서는 함수라고 하면 오히려 구분이 좋겠네요.
아무튼 이거는 지금 이 프린트 에아리아스는 이 렉탱글 클래스 안에 있는 놈이 아니에요. 멤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건 홀로 있는 함수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렉탱글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이거를 자 프린트 에아리아즈라는 한 메소드 즉 함수에 전달하였다. 프린트 에아리아즈 메소드에서는 객체의 사이드 변수를 계속 증가를 시키고 그리고 getAreas라는 메소드에서는 뭐예요? 객체의 사이드 변수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 그죠? 맞잖아요. 플러스 1씩 해서. 그래서 getArea 메소드를 호출하여 사각형의 면적을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함수의 인스턴스를 전달하면 객체의 참조값, 즉 주소값이 전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myRect와 같은 인스턴스는 주소값이 전달이 되니까 당연히 변경이 가능하죠. 그죠? 변경이 가능하지만 함수 안에서 인스턴스의 내용이 변경하면 당연히 같은 주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값이 변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카운트와 같은 숫자는 이뮤터블 오브젝트다 보니까 얘는 변경이 안 되죠. 얘는 call by objective에서 복사가 돼서 들어간 거니까. 그죠? 원본 변수인 카운트 값은 변경되지 않는다. 우리 이미 다 했잖아요. 근데 단지 이게 리스트가 아니라 클래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별다를 거 없습니다. 그죠? 예. 한번 쳐보면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요렇게 우리가 인스턴스를 함수의 인자값으로 전달할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더라 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이거를 이제 파이썬 튜터로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에 글로벌 영역에서 이제 렉탱글은 이렇게 멤버가 init하고 init에 이제 사이드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area라는 두 개의 이렇게 멤버가 존재를 하고 있고 print areas는 펑션이다. 그죠? 함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r과 n이라는 매개 변수 지역 변수하고 동일하죠. 그죠? 예, 이렇게 들고 있고. 그럼 myRect는 이제 메모리에 이제 하단에 힙 영역에 이제 myRect가 메모리에 이제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상주를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카운트는 이제 따로 또 다른 뭐죠? 영역에 이제 스택이라는 영역에 잡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형태로 잡히다 보니까 이걸 호출을 하면 이 값은 변하지 아니한다. 이 값은 변하고 그리고 카운트 값은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실습 시간에 우리가 한번 쳐보고요. 그리고 파이썬 튜터를 통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 나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특수 메소드의 개념이다. 자, 특수 메소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봤던 예전에 제가 EQ 메소드 한번 보여드렸죠. 그죠? 같은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파이썬에서는 연산자, 산술 연산자죠. 그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등에 대한 관련된 특수 메소드, 스페셜 메소드가 있는데 이들 메소드는 우리가 객체에 대해서 산술 연산을 할 때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객체 더하기 객체끼리 객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전에 우리가 렉탱글을 만들었어. 그러면 RECT 1은 렉탱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인스턴스 만들고 두 번째를 만들고 그 다음에 RE 어쩌고 저쩌고 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인스턴스를 두 개. 그런데 우리가 RECT 1 플러스 RECT 2가 이렇게 하면 연산이 돼요? 연산이 됩니까? 원래 안 돼요.
왜? 얘는 주소값을 들고 있는 애인데 뭐 주소값이 연산이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rect 점 뭡니까? getSide 해서 get 하나 받아내 가지고 getSide를 하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캡슐화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side 점 side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 새로운 값을 여기다가 더했던 값을 여기다가 받아낼 수는 있겠지만 이 참조 변수 인스턴스 명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되게끔 할 수 있는 메서드들이 내부적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특수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자바나 다른 언어에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연산을 적용하면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메서드들인데요. 특수 메소드를 이용하면 객체의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연산을 정의할 수가 있어서 편리할 때가 많다. 저는 별로 안 편리하던데 모르겠네요. 그런데 뭐 그렇게 정의해 놓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뭐 더러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을 나타내는 서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EQ 메서드를 정의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서클이라고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DEF에서 자, EQ를 이제 언더바 EQ를 이제 이렇게 메서드를 만들었어요. 그죠?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제 다르게 좀 우리가 정의를 한 건데 셀프 자기 자신하고 그리고 other 다른 매개 변수를 하나 받아요. 그럼 당연히 이 EQ는 뭐겠어요? 그렇죠. elect겠죠.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return 값을 던져주는데 자신의 라디어스하고 넘어오는 인스턴스의 즉 객체의 인스턴스의 다른 인스턴스 다른 붕어빵의 라디어스하고 자 값이 똑같냐 해서 true와 false를 리턴하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EQ 메서드가 정의된 객체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서로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면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요. 그런 개념은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 우리가 마치 자 이렇게 지금 생성자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둘 다 뭐예요? 라디어스는 10이겠다. 그죠? 그런데 원래는 비교를 하려 그러면 C1.radius 이 코드가 C1.radius equal C2.radius는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이 equal 연산이 여기에 마치 연산자처럼 연산자 같이 썼잖아요. 근데 이게 대상이 위에 좌측과 우측의 대상이 인스턴스라면 얘들은 이 equal 연산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EQ 메서드를 호출해 버립니다. 그러면 10, 10이니까 당연히 값이 여기에서 10이고 여기도 10이다 보니까 동일하죠. 그래서 원의 반지름은 동일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특수 메소드들과 관련된 연산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특수 메소드 표는 많아요. 많은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필요하다면 찾아서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우리가 눌러보면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쭉 나오면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놓으면 그냥 연산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메서드가 호출이 된다라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우리 입맛대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만약에 x 플러스 y를 하겠다. 그러면 언더바 add 하고 이거를 정의를 해 놓으면 이 두 대상이 뭐라고요? 인스턴스라면 얘는 플러스는 누굴 호출하는데요? add를 호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산술 연산도 다 여기 보시다시피 add, sub, multiply의 약자인 multi, 뭐 그리고 나누기는 뭡니까? true divide. 이거는 정수죠, 그죠? 아니 정수가 아니 실수죠. 그럼 나누기 두 개는 자 우리는 정수 나눈 셈이죠. 실수가 뒤에 안 따라오는 거고. 이거는 퍼센트 나머지, 그죠? 그리고 divide, div 모드 이거는 실수 나눗셈과 나머지.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제곱이에요. 그죠? 지수. 그죠? 2의 1, 2의 2승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거는 비트 연산자입니다. 아니, 비트가 아니라 이건 쉬프트 연산자입니다. 왼쪽 쉬프트, 레프트 쉬프트, 라이트 쉬프트. 우리가 연산자 부분에서 쉬프트 연산자는 제가 다루지 않아, 다뤘죠. 다루고 비트 연산자를 안 다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쉬프트 연산자입니다. 이거는 자리를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L 쉬프트, 레프트 쉬프트, 라이트 쉬프트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역시 뭡니까? 이거는 크거나 아니 작거나 같다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less than or equal의 약자인 LE, LT 이렇게 다 외울 필요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메서드 표를 여러분들이 보고 필요하면 나중에 서칭을 하든지 아니면 뭐 특수 메서드 해서 인터넷에 쳐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면 쭉 목록 보고 이거 내가 막 입맛대로 바꾸면 되겠네, 이거 입맛대로 바꾸면 되겠네 하면 이 연산자를 인스턴스 사이에서 쓰게 되면 각각에 해당되는 메서드가 이렇게 호출이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이제 특수 메서드 표고요. 한번 우리가 나중에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알겠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경우는 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없는데 파이썬만의 어떠한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특수 메서드를 이용한 사례인데요. 자, 2차원 공간에서 벡터는 A와 B, 그죠? 이거는 뭐예요? 좌표잖아요, 그죠? 이런 두 개의 실수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벡터 간에는 우리는 덧셈이나 뺄셈이 정의가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벡터가 뭔지 알죠? 벡터 뭐예요? 여러분들 수학에서 벡터 배웠잖아요, 그죠? 벡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이제 뭐 벡터라는 거는 특히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밍적으로 우리가 벡터라는 것은 보통 유클리디안 벡터라고 들어봤죠, 그죠? 그 알고리즘도 있기는 한데요. 그 유클리디안 벡터 그리스 수학자인가요? 뭐 아무튼 그 사람 이름을 해서 뭐 기하학적 벡터다. 그래서 지오메트릭 벡터. 그래서 벡터라는 거는 우리가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어떠한 양을 정의되는 게 바로 유클리디안 벡터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살표를 이제 나타낼 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나타낼 때 우리 두 개의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좌표값이 있겠죠. 그럼 이거 두 개의 좌표값이 있으면 대짐이 더하거나 뺄셈이 가능해지죠. 그래야 이거와 이거와의 거리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벡터의 개념이죠. 2차원에서, 그죠? 3차원 가면 저는 복잡해서 잘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자, 클래스를 한번 보죠. 일단 먼저 여기까지가 메인 클래스고 여기가 여기가 메인 코드인데, 자, 벡터 2D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에서 XY를 받아 가지고 역시 인스턴스 변수 두 개를 초기화를 하고 있고요. 생성자에서. 그리고 add, sub, eq, str. str은 알죠? 값 출력해 주는 거. 그리고 eq 우리 앞에서 봤죠? 특수 메소드. 이거는 같은지. 그리고 sub는 빼는 거. add는 더하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리턴 값을 보니까 EQ와 STR을 빼고는 add와 sub는 뭐하고 있어요? 리턴을 해주는데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 EQ는
x와 여기 and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이게 둘 다 같아야 돼. 둘 다 같아야 true를 리턴 한다는 거고, 이 str은 %g를 지금 쓰고 있어요. 여기에 %f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g는 일반용으로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데, 그냥 이것도 형식 지정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수나 뭐 이런 것들 나타낼 때도 %g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셀프 x와 y의 값을 그냥 출력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u 잠시만요. 제가 계속 기침이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한번 보죠. 요렇게 해서 자 u에다가 지금 생성자 호출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그림이 좀 제가 조금 요거 나중에 받으시면 확대해서 한번 보세요. 이걸 제가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요. 자, 일단은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처음에 얘가 u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u가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xy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x는 0이고 y는 1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u죠. 이게 u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예요? v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얘는 1, 0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요거 하면 그 다음에 요거 하면 얼마예요? 얘는 이렇게 가르치고요. 얘는 w죠. w가 되고 얘는 값이 얼마예요? 1, 1이 되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요까지 했을 때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라? 여기에 보니까 a라는 놈이 있거든요. 그럼 a라는 놈도 인스턴스거든요. 왜?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u 플러스 v를 냈어요. 근데 w가 w란다. 플러스가 들어왔어요. 누굴 호출해요? add가 호출이 되죠. add에 가봐요. add 가봤어요.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벡터 2D를 리턴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셀프, 자기 자신의 값하고, 그죠? 맞습니까? 자기 자신의 값하고 다른 거를 비교를 하는데, 셀프 x와 셀 더하기 그리고 other x를 더하면 얼마예요? u하고 v를 보냈어요. 여기에 u, v를 보냈어요. 그럼 이거 더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은 1이 되겠죠. 그리고 y 값을 또 보냈어요. 1, 0이네요. 그럼 또 1이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는 얘는 A라는 놈 여기 있죠.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는 새로운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1 해서 이렇게 가르치게 되죠.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서 여기에서 프린트 A 이렇게 하면 A라고 이렇게 참조 변수, 즉 인스턴스 명을 주게 되면 str이 자동으로 호출이 되거든요. 예. 물론 A. 언더바 str 이렇게 호출하셔도 되겠지만 명시적으로 보통 이게 이제 자바 언어에서는 toString이라는 메서드하고 동일한데, 프린트문에다가 참조 변수, 즉 인스턴스 명을 넣으면 비로소 그거는 str이라는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호출을 하니까 a는 둘 다 값이 1, 1이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1과 1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돼서 결국에는 a는 1, 2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인스턴스 4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여기서 3개 만들었고 여기서 add를 호출했기 때문에 얘가 호출이 되어서 인스턴스가 한 개 더 만들어진 거죠. 만약에 마이너스를 해도 얘는 인스턴스가 또 하나 또 만들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플러스를 했다라는 거죠. 플러스를 했는데 특수 메서드인 add가 정의가 되어 있으니 얘를 호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셀프는 누가 돼요? u가 되고요. 그리고 v가 바로 other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1, 1이 이렇게 매개 변수 생성자의 매개 변수 있는 값으로 돼서 또 다른 생성자인 얘를 호출을 해서 그 값이 결국에는 A에 저장이 되더라라는 거죠. 조금 어렵나요? 예. 한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파이썬 튜터로 나중에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알겠죠? 자, 시간이 어느덧 좀 많이 흘렀는데요. 이거를 새로운 인스턴스를 리턴하고 이러다 보니까 특수 메소드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이용한 사례 여기 있는데 이것도 book이라는 이제 내용인데 이거는 뒤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알겠죠? 예. 아무튼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론 시간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실습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